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준수입니다. 설 연휴 전 25번째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아마 이 테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들기도 하는데요. 재건축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알아서 완화해 주겠다고 공약을 할 것이니 신경을 덜 쓸 것이고요. 공공재개발로 인센티브 줘가며 촉진을 하되 추가적 투기 수요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으면서 쓸데없는 어벤져스급 실드를 곳곳에 세울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한 말입니다. 그는 생산이 늘어나면 땅 투기로 인해 지대가 임금보다 더 빨리 상승하고 격차가 갈수록 커져 빈곤을 심화시킨다 했고요. 이를 타파하려면 하늘이 주신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고 헨리 조지는 주장을 했죠. 여러분,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헨리 조지의 사고방식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잡게라 불리는 세계 경제는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그는 투기로 인해 임금보다 더 빠른 지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점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산업혁신으로 땅값이 상승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함께 상승하게 되었죠. 그 당시 헨리 조지는 투기를 처단해야 한다고 소득 환수를 외쳤으나 결국 그의 주장은 복잡계라는 큰 흐름에 던진 모래알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가 판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못했더라도 경제는 성장하더라. 하락론자가 보기에는 미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 수요가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 국내 건설 경기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동반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 부흥은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그리고 공사 진행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 활발히 건설 경기 부흥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부흥된 건설 경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전례 없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에서 축적한 건설 경험이 세계에서 통했다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건설되는 수많은 플랜트와 마천루 등 모두 대한민국 건설사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명성을 드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내 집 마련이라는 수요가 높다. 둘째, 전세 제도 덕분에 고도의 성장기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조였다. 이렇게 내수시장이라 볼 수 있는 국내 주택 건설 시장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니 세계 시장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를 투기라 부르지 말고 자꾸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행동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 경제 자체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락론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부동산 폭락은 집값 하락으로만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면서 세계 경제를 아작내버렸죠. 그런 세상이 다시 오는 걸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김해 부동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김해 임장을 다녀오고 나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해 장유에 있는 유라 원메이저는 2019년 입주를 하였고 자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메이크업 브랜드가 모여 있었고, 제가 임장을 했던 당시에는 매매가 4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신규 택지 지구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데다 학교까지 품어 앞으로도 상당히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도 합니다. 2019년 김해 부동산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입주장 때 전세 1억 초반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인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고, 작년 8월에는 매매가 4억 2, 3천인데 전세가는 1억 3천, 갭이 약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을 찾지 않는 이상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에 문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84 타입 실거래가가 5억을 찍었고 호가는 5억 중반까지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만약 제게 투자를 하라고 했다면 저는 단번에 NO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투자금이면 광역시내 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해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방광역시 베드타운 84 타입까지 5억을 찍는 광경을 목격하니 6대 광역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비규제지역 풍선 효과,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가 폭등, 그동안 정부에서 밀어붙인 무지막지한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해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국이 폭등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궈질 것이란 것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주변에는 김해에 투자하지 말고 광역시에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기도 했죠. 김해는 근본적으로 부산과 창원 사이에 낀 위성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창원과 부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정신나간 폭등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뇌가 마비된 터라 미친듯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향후 3년간 예정된 부산의 63,000세대의 입주 물량, 그리고 김해에서 가까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만 세대 예정, 과연 최근에 전세 세입자로 세팅한 투자자들이 매수한 지 2년 뒤에도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매매가가 올라갈수록 매수할 수 있는 수요자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란 겁니다. 물론 그때가 돼서 초급매로 털고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가 이런데 초급매로 내놓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트코인 투자나 했었어야죠. 김해는 비규제 지역인데다 앞으로도 오갈 데 없는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김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 잘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김해에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살아야 한다면 부산 입주 물량 쏟아지는 시점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까지는 김해에 전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순이 되면 원메이저 아파트들이 입주한 지 만 2년이 되면서 비과세를 노리는 매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셈 치고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떨 때는 폭등이다, 어떨 때는 폭락이다, 주선생 말 더 이상 못 믿겠다, 구독 취소하고 빠이다,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구독한 적도 없는 분들이 있고 구독 취소한다는 댓글을 남기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구취론자라 부릅니다. 온갖 채널에 가서 구독 취소한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고 일컫는 말이죠. 저는 요즘 제 채널에서 이런 분들을 뵙게 되니 한편으로는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3만 명 돌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